안녕하세요. 석천 서순석입니다. 오랫동안 못 올려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바빴어요. 오늘 이어서 사신비 85쪽인데요. 사신비 85쪽입니다. 오늘 이거 85쪽에 8글자 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꼭 연습하셔야 될 문제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써가면서 설명을 하면은 여러 가지 이런 용어들을 많이 써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붓을 이제 여기 지금 첫자에 이 화할 옹자가 나오거든요. 이 옹자 화면을 좀 잘 보이게 해서 조금 가까이 오게 할까요? 네. 이 옹자를 쓸 때 제가 옹자를 쓰면서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네, 쓰면서 설명을 해도 이걸 한자를 넣고 자세히 하려면 사실은 옹자 하나 가지고 20분 이상 해야 되거든요. 그게 더 사실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하면은 또 너무 지루한 면도 있고, 자, 옹자를 쓰면서 예를 들면, 여기에서 다시 세워서, 다음에 타고 가가지고, 세우고, 탄탄하게 나가고,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붓끝을 모으면서 면이 바뀝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굴리고, 전액입니다. 굴리고, 붓끝을 모은 다음에 이렇게 방향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세우고, 지금 이렇게 써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 제가 쓰는 용어 중에서 그런 얘기가 붓을 세우고 모으고 또 면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고 굴리고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한 표현을 할 때 한 번에 쓰면서 여러 가지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설명하면서 쓰기는 하는데 한 번에 여러 가지 말을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또 이제 제가 이 스마트폰 하나에 카메라 조그만 거 하나 놓고서 쓰다 보면은 지금 여기까지 쓰면 이쪽 면이 안 나와요. 이 법첩을 놓고 요 모양을 놓고 쓰는 그 임서를 하는 그 전체를 보여드리려 하다 보니까 이쪽은 또 안 보이거든요. 높게 하면은 좀 나오긴 하는데 그럼 자세하게 또 잘 안 보이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쪽이 보이죠. 이렇게 하면 자 그러면 이제 전체 화면이 많이 보이게 하려면은 글자가 좀 작게 보여서 문필이 잘 안 보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네요. 자 아까 말씀드리던 계속 드릴게요. 제가 붓을 세우라 할 때는 여러분 세운다 할 때는 그냥 붓을 어떻게 세우냐 하나만 설명해도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은 일단 붓을 세운다 할 때는 붓을 세우라 할 때는 동시에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동시에 몇 가지가 이루어지느냐면 그냥 붓을 세우는 게 단순히 세우는 게 아니고 붓끝이 쭉 펴져야 돼요. 붓끝이 완전히 펴져야 되고 그러면서 송곳처럼 돼야 됩니다. 그리고 붓끝이 송곳처럼 모아져야 돼요. 송곳처럼 붓끝이 모아져야 돼요. 그리고 붓이 탄탄하게 세워져야 돼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우고 할 때는 반드시 두 붓끝이 그냥 붓이 단순하게 붓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붓이 굉장히 강하게 송곳처럼 탄탄하게 서야 돼요. 어떻게 보면 동시에 두 가지, 세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세울 때에는 붓이 이렇게 쭉 펴져야 되고 송곳처럼 붓 끝이 모아져야 되고 그리고 모아진 다음에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이걸 좀 쉽게 말씀드릴까? 현장에서 눈으로 보셔야 되는데 보셔야만 쉬운데요. 자, 그대로 그냥 진행할게요. 여깁이라고 여깁 들어가서 세우면서 붓을 완전히 모아진 다음에 이렇게 날카롭게 나가는 겁니다. 사자에 여깁 들어가고 다시 세워서 붓이 모아진 다음에 나가고 세우고 내려가고 벌써 세우고 했을 땐 붓끝이 모아지는 거예요. 세운다 하는 것은 붓이 송곳처럼 모아진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방향이 바뀐다 할 때도 반드시 붓끝이 모아진 다음에 바뀌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죠. 모았습니다. 갑니다. 그래서 강하게 세우면서 탕 세우면서 붓이 강해지면서 자연적으로 아래로 강하게 찌르면은 붓이 이렇게 휘어져서 나오는 획입니다. 이게 그냥 인위적으로 이렇게 쓸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방향을 구부러지게 쓰는 것이 아니고 붓이 강하게 쓴 다음에 강하게 쓰기 위해서 땅 섰을 때 휘어지는 겁니다. 휘어지면서 나오는 획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 기억하시고 직자입니다. 여깁 들어가서 또 여깁 들어가서 세우고 나가고 강하게 모으면서 붓끝이 탄탄하게 모아지면 탕탕 튀어나가야 됩니다. 탕탕 튀어나가는 탄력에 의해서 이런 곡선들이 생기는 거예요. 곡선들이. 자,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굴리는 전획입니다. 바뀌어야 돼, 면이. 탕 세워서 위로 올라갑니다. 한 번에 다시 두 번에 여기서 내려와도 괜찮아요. 할 수 있으면 한 번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강하게 모으고 나가고 다시 세워서 모으고 세우고 면이 바뀌는 겁니다. 방향 전환이 되는 거예요. 세우고 탄탄하게 서야 됩니다. 여기서 탁 꽂는다고 해서 꽂아서 여기서 탁 꽂아서 면이 바뀌면서 붓끝이 모아져 가는 과정입니다. 산알입니다. 품자인데 여기서 품자를 이 구자가 3개인데 여기 건 좀 넓습니다. 넓게 썼습니다. 세우고 조금 이쪽으로 갈까요? 이렇게 쓰면 손이 안 보이고 자 이렇게 손이 가려서 안 보이고 이렇게 쓰면서 면이 약간 바뀌고 탕 쓰면서 면이 바뀝니다. 또 쓰면서 약간씩 면이 바뀌어요. 이렇게 붙여서 아래가 넓죠. 그 다음에 이렇게 면이 바뀌어서 품자입니다. 그 다음에 제자 제자 여기 들어가고 탕 쓰면서 다시 붓이 모아지면서 나갑니다. 길게 여기 들어가서 다시 세워서 나가고 그 다음에 꺾이는 부분 강하게 붓끝이 모아진 다음에 꺾이고 여기 들어가고 세우고 또 세우면서 붓끝이 모아지면서 직선으로 내려오면 면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한 번에 쭉 긋는 게 아닙니다. 여기 들어가고 다시 세워서 면 바꿔서 날카롭게 나갔다 위로 갔다가 세워서 모으고 면이 바뀌면서 전획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이런 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즉자입니다. 곧즉자. 해서처럼 썼는데 여기서 땅서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다시 이해서의 맛인데 약간 여기는 해서 같은 모양으로 썼네요. 이렇게 해서를 썼는데 해서처럼 보이지 말라.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러려면은 역시 가로가 좀 넓게 나가야 됩니다. 가로가 넓게. 그래서 가로가 넓은 직사각형이 돼야 돼요. 해에서는 세로가 넓은 직사각형이 되는 거죠. 굿즉자. 요즘 날씨가 굉장히 시원해져서 여러분이 아침 저녁으로 새벽이나 저녁 때 들판에 나가보시면 참 힐링이 됩니다. 곡식 냄새도 나고 풀 냄새도 나고 참 좋아요. 시원하고. 자, 여기 들어가서 세워서 나가고 다시 뒤로 가면서 이어서 물결을 타고 가듯이 이렇게 획을 타고 다니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으면서 붓끝을 모으시고 윗상자. 너무 납작하게 써졌나요? 네. 다시 써볼까요? 설명하며 쓰니까, 말하며 쓰니까 이런 오류도 생기네요. 위로 갔다가 다시 세워서 휘어서 내려왔네요.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방향이 바뀌면서 이렇게 강하게. 약간 아까보다 넓어졌네요. 성자. 여기 들어가서 한번 탕 세울 때 붓끝이 모아져서 내려오니까 여기가 잘록 들어가죠. 점 한 번에 찍지 말고 꼿꼿이 세워서 붓이 꼿꼿이 서진 다음에 나가야 됩니다. 붓을 모으고 여기서 붓이 아주 가는 획이 나오면서 땅 서서 굿법이 이루어졌는데, 요거 쓰실 때 쓰는 방법이 뭐냐면은 공중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붓을 강하게 쥐면서 탕탕한 획으로 나가면서 팔을 전체를 공중에 띄워주는 느낌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여기 참 설명이 어려운데, 자, 강하게 띄우되 누르는 것처럼 나가야 돼요. 그게 이제 결국은 돈 할 때 지혜하고 지혜할 때 돈 한다는 말을 우리말로 표현하는 건데, 쉽지 않죠. 그렇게 상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8글자를 썼습니다. 이제 판본체하고 한글 궁체하고 운필이 거의 같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아주 중요한 거 처음에 말씀드리려다 잠깐 빠졌는데, 여러분이 그 판본체 기본획을 그릴 때 판본체 기본획을 쓸 때 좀 책을 치울게요. 공간이 좁아서. 판본체 기본획을 쓸 때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들어가서 하나의 획을 그릴 때 판본체에 바둑판 그리듯이 한 선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가다가 붓을 세우고 또 가다가 세우고 절한다고 그래요. 절을 준다고 그러는데, 그게 세울 때에 제일 범하기 쉬운 오류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가다가 땅 쓰면 붓끝이 여기 와서 쓰는 거예요. 여기 와서. 가다가 붓을 딱 세우면 붓은 위치가 여기에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서는 목적은, 절을 주는 목적은 붓끝을 모으는 데 두셔야 돼요. 여기 들어가서, 자 보세요. 좀 내려가면서 계속 설명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 요거를 여러분이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주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기 들어가서 가다 서서 땅 섰을 때 탕 채서 붓끝이 제일 끝단에 서야 돼요. 송곳처럼 붓이 모아지면서 완전 끝단에 서야 돼요. 끝단에, 제일 끝에. 그렇게 쓰고 딱 모아지고 완전히 모아지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것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붓을 세우는 이렇게 하면 붓이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다 펼쳐지면서 다 벌어졌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가다가 중간에 절을 주는 목적은 여기
들어가서 잡아 탕 채면서 붓끝이 완전히 송곳처럼 모아져야 돼요. 아무리 넓은 판본체로 막대기처럼 된 획을 나간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여기서 탕 모아서 챈 다음에 잡아 끝단에서 붓이 쓴 다음에서 이렇게 모아주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 기본 운필이 나중에 글씨를 쓸 때에도 작동을 하는 겁니다. 작용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여기에 J자에 내려가는 획도 마찬가지예요. 옆으로 가는 획이나 내려가는 획도 위로 갔다가 내려오면서 땅 쓸 때 이 붓끝이 탕 쓸 때 이 끝에 서야 돼요.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중간 땅 쓰면 여기에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여기 쓰면 안 된다 그래요. 이렇게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쓰면 이건 소용없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쓰면 보고 이렇게 벌어지면 안 돼요. 굉장히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오히려 이 J자 아까 말씀드린 말하는데 이게 다 그거예요. 오면서 이런 변화된 획이 나오려면은 이렇게 붓이 탕 이 붓끝에 섰다가 붓끝이 완전히 모아지면서 면이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면이. 요 붓끝이 이것이 내려오면서 탕 섰을 때 잡아채면서 붓끝이 송곳처럼 모아지면서 끝에 붓끝이 요 끝에 모아져야 돼요. 획의 끝에. 그 연습을 굉장히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게 다 그거예요. 내려가는 획이. 이렇게 완전히 모으면서 탕 붓끝이 모으고 다시 또 모아지면서 이렇게 면이 바뀌어가면서 이런 획이 나오는 거거든요. 설명으로는 참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이 쓰시다 보면 나중에 이런 거였나 보다,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잡아 탕 서야 돼요. 이것이 해서의 갈고리 할 때는 마찬가지예요. 해서의 갈고리 할 때도 보세요. 길령자를 쓴다면은 길령자에서 점을 하나, 둘, 셋, 땅 서서 중앙으로 나오고 면 바꾸고 다시 세우고 탕 세울 때 딱 여기서 붓끝에 서면서 탕 여기서 서면서 갈고리가 나가는 거죠. 탕 서면서 갈고리 나가는 이것도 붓끝이 여기에서 붓이 세워지는 끝부분에 세워지는 끝에 가서 서야 돼요. 이 기법이 완성이 돼야 갈고리를 정확한 갈고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예서를 쓰는 거라 좀 번져서 예서는 획이 잘 보이기 어려운데 이렇게 다시 세우고 이렇게 서면서 갈고리가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붓이 탕 때리면 쓰면서 획의 끝에 딱 모아지면 송곳처럼 쓰도록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는 굉장히 어려운 운필이에요. 힘들지만은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